네, 한국 음악의 거장들이라는 책 제목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송지원 교수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3강에 걸쳐서 한국 음악의 거장들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음악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학자라고 하는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도 사실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음악학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음악학을 연구하는 학자고요. 제가 주로 연구한 분야가 조선 후기, 음악 사상사, 사회사, 문화사 이런 연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박사 논문은 정조의 음악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정조의 음악 정책을 연구하기 전에 제가 그 시대의 민간 지식층 음악을 사회사적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민간 지식층 음악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음악이 국가에서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인들의 글에서 그런 흐름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되면 이걸 입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다 보니까 정조의 음악정책 연구까지 하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여러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하더라고요. 사상사적인, 문화사적인, 사회사적인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특히 오늘 말씀드린 그 음악가들 이야기가 여기저기 간간히 섞여 있고요. 저 자신도 음악가를 참 많이 몰랐구나라는 것을 그 문집 기록을 통해서, 문헌 기록을 통해서 이런 음악가들이 저렇게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땅속에 파묻어두고 아무도 들춰보지 않았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음악가들의 삶을 알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전에 문집 기록에 있는 것을 번역을 해서 읽어본다 하더라도 네. 그 글에 먹히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 시기의 사회상과 문화적인 분위기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음악가가 살았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방송 활동도 같이 하고 네. 있습니다.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음악 설명을 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지금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한 학문 간의 학제 간의 어떤 그런 벽 같은 것들이 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좀 연구자로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처럼 음악을 가운데 두고 다양한 어떤 사회사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독서의 측면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께서 영감을 받으실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뭔가 직업적으로도 연결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 독서의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학문을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식도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좋은 지점 네. 말씀해 네.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음악을 연구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악보 연구를 하는 것이 음악 연구를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악보라는 것은 그 음악을 기록해 놓은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그 결과물로서의 음. 이미 만들어진 그 결과물로서의 악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악보로서만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 음악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중간에 바뀌었고 무슨 계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이런 것은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은 결국은 이제 사회사적으로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회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헌 중에서도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음악가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궁중에서 음악 활동을 하던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영원히 궁중음악만 연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제 퇴근해서 오면 민간에서 연주를 뭐 소리도 하고 할 수 또 뭐 있죠. 다 네. 섞이는 거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연구를 참 고정되고 이렇게 틀에 갇혀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그런 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선을 확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시선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 제가 이제 음악학자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데 사상사적인 네. 것도 하고 문화사, 사회사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음악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음악 외적인 것에서 해결이 되고요. 그 외적인 것을 해결할 때 핵심은 인문학적인 접근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인문학적인 접근은 물론 이제 뭐 독서를 통해서 또 이제 키워지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가장 모든 학문은 인간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인간이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행동으로 저 먼 세월 동안 살아왔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본 많은 것들이 풀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궁중음악인들이 민간에서 자꾸 음악 활동을 하니까 궁중음악이 변화돼요. 네. 그러니까 음악 정책을 하는 왕의 입장, 장학원의 그 수장들 입장에서 우리 장학원의 음악인들이 연주를 하는데 음악이 자꾸 빨라진다. 빨라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 그냥 궁중음악만 딱 문 닫아 놓고 그 장엄하고 이런 의례 음악만 그냥 평생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바깥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궁중음악에서 요구하는 음악은 이건데 민간에서는 이미 표현력이 강한 표현을 많이 하는 농현도 듬뿍 넣어가지고 흔드는 소리 많이 내고 하는 그런 음악의 사회로 바뀌었는데 궁중에서는 다른 지점의 음악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약간의 갭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 연구자들은 포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음악이 변화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음. 사회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궁중음악이 실제로 민간에 가서 민간에 애호받는 음악이 되기도 해요. 네. 여밀락 같은 것도 줄풍류처럼 연주하는 여밀락이 나오고 원래 궁중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뭐 보허자와 같은 음악도 현악 보허사라고 해서 현악기 중심의 음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의 교류죠. 그걸 누가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음악인들이 혹은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연주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그 인적 교류 결국 그런 결과물들을 어, 설명할 수 있으려면 인간에 대한 관심, 인간은 하는 행동은 빤하다. 뭐 빤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측 가능하다. 하다.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명할 내용도 찾아지게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음악을 정말 인물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악보가 나오고 이렇게 작곡가가 누구고 몇 편을 썼고 이렇게 하면 이거를 내가 왜 알아야 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지금의 어른들이 사실은 음악과 멀어졌던 어떤 그런 지점이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이제 뭐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제 성인들이 음악이나 미술,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 음, 음악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물론 요즘 트로트를 즐기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못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접점에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야기로 전달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제가 중요한 아유, 사람처럼 정말요. 갑자기 느껴지는데요. 네.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뭔가를 자꾸 암기하고 외우고 이런 거. 저도 이제 지금 학교에서 음악사 강의도 하고 네. 가르치는데 음악사를 강의를 할 때
암기 과목인 것처럼 강의를 하게 되면 음. 그때부터 재미없어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음악 활동이 사실은 50년 뒤, 100년 뒤에는 음악사 내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요. 되게 의미 아,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사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간의 향기를 품고 음악사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근데 기록이 돼버리면 일단은 암기 과목인 것처럼 생각을 네. 하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는 우리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음악가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정말 반짝반짝했고 또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렇지만 그것이 먼 시간이 흐르니까 전부 음악사적인 중요한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는 그런 과정을 네. 겪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긴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어떤 것. 이것은 이 시대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특별한 패턴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쌓여진 역사가 형성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시대의 것 중에도 아마 정말 역사에 남는 어떤 사건이나 현장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역사에 남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잊혀지는 사람이 있듯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현상들은 아직 시간의 잣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될지 모르는 그건 알 거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역사를 다루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참 길게 남겠구나. 이렇게 이런 촉이 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아마 그 뭐 예를 들면 서태지와 아이들 처음 나왔을 때 네. 쟤네들 오래 가겠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고서 그 수많은 아류들이 막 엄청 많이 그렇죠. 기억하실 네. 세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서태지 아이들 그 춤추던.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뭐 어떤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네. 그 아류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네. 전부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음악을 흉내를 냈어요. 네. 근데 다 평정되고 지금 그 대부가 되는 네.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언어와 음악의 관계를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된 것인데 뭐 대중음악을 제가 말씀을 예로 드렸지만 이것은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반짝반짝하고 있지만 이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언젠가는 아마 역사에서 꼭 그 뭐 가요사에서도 보면 이렇게 지나가 보면 알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때 그렇게 유명해질지 이 사람 몰랐어. 근데 시간 딱 흘렀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시간의 잣대를 통과할 때 결국 어떤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느냐의 문제고 역사 연구한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흔적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 아까도 이렇게 강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한국 음악의 이 거장들이 인물들에 대해서 문헌에 많은 기록이 좀 없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한계인데 그것이 또 이제 극복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학문의 연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 한계가 지워졌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한국 음악의 이 거장들은 유주가 될 수 있는 원소스로서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황금 같은 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 콘텐츠로서의 발달 가능성이 되게 확실히 많은 그런 거겠죠. 그 잘 아시는 조르주 아감벤이 불과 글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서 신화가 사라진 곳에 문학이 탄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화로서 펄펄 살아있을 때 그것은 결코 문학이 될 수는 없잖아요. 신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불이 꺼져야 이제 불이 어땠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우리 음악가가 차원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신화의 영역으로 존재했던 그런 그 모양새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신화라고 아무도 인정도 안 했고 신화인지도 몰랐고 그런데 보니까 이 안에는 정말 설명해야 할 그런 담론, 끄집어내야 될 이야기. 제가 아까 뭐 노력형이다, 은사형이다 이런 여러 설명을 해서 뭐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네.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서양의 음악가처럼 무슨 공목을 쭉 열거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정말 이렇게 숨어 있는 이야기가 나 좀 풀어줘, 나 해석해줘 하는 담론들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컨텐츠로 쓰일 수 있고요. 제가 약간 유추를 한다면 여기 김성기라는 네. 인물을 제가 썼잖아요. 네네. 언젠가 이 사람 가지고 소설 하나 쓰고 싶어요, 저도. 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네. 언젠가 꼭 하셔야 될 것 쓸 수 같은.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 그래서 그 음악가들을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52명이 네. 나와 있는데 이 중에는 뭐 그렇게 뭐 주목할 만한 얘기야 뭐 이런 얘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독법에 따라서. 따라서 정말 많은 이야기, 정말 중요한 화두가 끌려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거 웹툰으로도 요즘에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원소스 멀티 유즈의 그 시대이고 그걸 뛰어넘는 시대고 지금 다원주의 시대이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사실, 예. 우리가 정말 많은 소스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악가들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 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네. 있는데 이제 뭐 언제 나오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준비는 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저의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이런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알면 좋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된 그런 인물들을 또 찾아내는 것도 저희의 과제니까 음악학자로서 그런 거 앞으로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우리나라 음악가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선생님의 그 애정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조선시대를 물론 이렇게 주력으로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 음악에 관련한 애정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체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초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셨는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걷고, 걸어가고 있게 되셨는지 또 좀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궁금한데요, 선생님. 저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오만할 수 있는데요. 그냥 저는 음감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네. 그냥 음악을 들으면 악보가 이렇게 그려져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시창청우 이런 게 나오는데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쵸. 음악이 나오면 저는 어떤 음인지 다 이렇게 이렇게 알아가지고 악보로 절대음감이라고 만드는 말하는 그런 그랬는데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음악을 그냥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 아버지가 전축으로 예전에 전축이라고 네. 했잖아요. 뭐 스페니쉬 랩소디 뭐 이런 서양 음악을 많이 음, 들으셨는데 그냥 들으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작곡을 처음에 했고 그리고 서양 음악학을 했어요. 그 서양 네. 음악학을 했는데 이제 제가 유학을 준비를 했는데 독일 유학을 준비를 했고 제가 주로 이제 그 엠핀트 자머 슈틸이라고 그 감정 과다 양식 이런 그 양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독일 쪽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쪽에서 그 많이 발달을 해서 독일 유학으로 이제 갈 준비를 했는데 아버지가 후두암 걸리셔가지고 못 가게 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서양 음악학 말고 한국 음악학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버지 치료되시는 동안에 시간을 좀 벌자 해서 한국 어, 음악학을 국악 이론이라고 그때 전공 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강을 했어요. 나중에 지도 교수님이 되는 그분 강의를 청강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요? 시간도 벌고 공부도 음, 하자. 그리고 이제 전공을 그때만 해도 임시로 바꾼 거였죠. 네, 그런데 그렇죠. 공부를 해보니까 훨씬 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해야 될 어, 것도 많고 그래서 결국 지금 양쪽 전공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오히려 제가 만약에 뭐 독일 어느 작곡가의 악보를 연구하러 가야 된다. 그럼 독일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 다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이 전부 원자료 다 볼 다 수 있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모였는데 네, 제가 네. 약간 옆으로 음악에 나왔네요. 아니요, 선생님 맞게 대답하고 네. 해주고 계세요. 네. 음악에 대한 관심이 어렸을 네. 때부터. 그래서 근데 자연스럽게 음, 그냥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악을 하려면. 음, 음악을 하려면 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철학을 먼저 하면 음악을 못 하게 될 확률이 큰다. 아, 그 음악부터 이론적인 하고 것들, 네, 음악학으로 가면 음, 가능하다. 이래서 사실은 그 행보대로 오게 됐고 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음악학 전공 음악사학자가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그럴 수 이게 없겠어요. 뭐 별개는 아닌 거죠, 사실은. 아, 그리고 훨씬 더 선택을 잘한 거죠. 아, 계기는 좀 달랐지만 네. 여기까지 오게 됐죠. 서양 음악을 아, 전공하시고 네. 한국 음악까지 이렇게 하시고 음. 앞으로의 행보는 더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뭐 제가 나이가 지금 달라질 나이이진 않죠, 그죠? 제가 20대도 아니고 아니죠. 30대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연구들이 네, 쭉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선 후기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주로. 그리고 처음에 음악 사회 쪽으로 해서 이제 공중음악 왕실의 음악으로 왕까지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음악가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그 국악 방송의 국악 산책이라는 프로를 아침 9시에서 11시까지 네. 하는 방송이에요. 매일 하는 음, 방송인데 그걸 하면서 이제 좀 우리 음악을 좀 쉬운 용어로 좀 설명을 해야 그거 진짜 되겠구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선생님.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제 연구하고 저의 시각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한 음,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 책으로 계속 만들어내야 하고 네, 최근에 조선 왕실의 음악 문화를 이제 집필을 마쳤고요. 네. 이제 좀 더 쉬운 거, 왕실의 문화가 좀 어렵게 음, 느껴지니까 좀 더 쉽게 사람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좀 더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에 나올 책들을 좀 기대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그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좀 달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저희의 그 저자와의 대화를 많이 집에서 이렇게 봐주시는 가족 단위의 뭐 이렇게 독자분들 또 이제 이렇게 뭐 엄마 독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이렇게 음악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향유하는 일상이 왜 좋은지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좋다, 음악 너무 좋잖아 이런 거 말고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일상에서 항상 음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좋고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특히 뭐 아이들 혹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답을 약간 무겁게 답할 수도 있고 아주 어, 가볍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요. 네. 둘 다 짤막하게 말씀을 음, 드린다면 논어에 흥어시 입어의 성어악이라는 9글자가 음, 있는데요. 공자가 얘기한 건데요. 그 시에서 뜻을 일으키고 흥어시죠. 입어예 예에서 뜻을 세우고 성어악이라 악에서 인격이 완성된다 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음악으로 인격을 완성하는 그런 걸로 음. 음악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무겁죠 좀? 아니요. 그런데 사실은 무거운데 네. 음악으로 인격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화두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을까? 음, 그만큼 시, 예보다 음악이라는 것의 음, 그 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네. 한마디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음악을 자주 접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듣고 네. 더 좋은 거는 본인이 연주를 잘하고 즐길 수 있게 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커질 수가 있어요. 음, 아이들이라면 어른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네. 평생 나는 참 가난해서 뭐 악기도 전혀 못 보고 살았고 근데 어, 들으면 좋긴 맞아. 해. 근데 이제는 나 능력 있으니까 배워. 그럼 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검은고. 검은고 어렵다고 어렵죠. 생각이 우리 악기는 들어서. 사실은 네. 어려워요. 네. 피아노는 그냥 치면 되잖아요. 이미 다 네. 조율되어 있는 거 음, 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악기는 처음이 어려워요. 근데 음, 저는 그거 자체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네.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내가 했을 때 그 내공 이런 건 아, 정말 더 단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음악을 철든 사람이 하는 음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아,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뭐든지
아이든 어른이든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아, 쟤는 끝까지 할 애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끈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냥 끄적거리다 하고 그다음에 또 딴 거 하다가 또 안 하고 그러면 쌓이는 게 없는데 이제 우리 음악을 어려운데 꾸준히 깊이 가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끄적거리고 없애버리고 끄적거리고 없애버리고가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근기, 근성 이런 것들을 우리 음악이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태도, 마음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으면 프로로 아마추어가 아닌 영원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이 음악이라면 더욱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그 시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작은 선생님 하시는 국악 방송으로 시작하셔도 되게 좋겠다. 국악 네, 방송 매일 들으셔도 그죠? 그러면 이제 어느새 네. 우리 음악이 굉장히 친숙해지고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 민족만큼 흥 있는 민족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잖아요, 네, 선생님, 그죠? 그렇죠. 3일 밤 사흘 밤 사흘 낮을 놀았다. 거기에 음악이 반드시 있었다. 우리 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잖아요. 네, 네. 원래부터 우리 민족은 흥이 많았고요. 음. 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흥은 예술성이 뒷받침이 된 흥이에요. 네. 예술성이 뒷받침되니까 그 흥은 작품으로 나와요. 네, 지금 우리 한류 뭐 BTS 네. 이렇게 하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유전자 속에 깊이 각인돼 있는 것이 이렇게 계기가 돼서 끄집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 네. 저기 하시는 분도 네. 있을 거란 흥이 말이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네. 그 사람마다 어떤 음. 사람은 뭐 정말 음악으로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뭐 음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춤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멋진 민족이다 이런 네. 생각을 요즘에 더 많이 하거든요. 그걸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끄집어내서 내 안에 있는 걸 키워서 프로처럼 온 국민의 프로화 그리고 한 사람이 악기 하나씩 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것도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 강연만 해주신 게 아니라 뭔가 큰 응원을 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내재된 흥을 일깨워서 뭔가 일상의 어떤 살아가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시고 또 그걸 가지고 뭔가 예술을 프로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네,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함께 해주신 독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떤 거 할 때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뛰는 것을 더 이제 확산시키면 정말 멋진 프로의 길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것 끝까지 잘 하시기 빌고요. 우리 음악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